자, 2강 들어갑니다. 16페이지 05번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 전가 유무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직접세. 그 다음 간접세로 구분하네요. 전가가 뭐다? 세금이니까 세 부담을 넘기는 거를 전가라 그래요. 전가. 그래서 1번 직접세. 자, 직접세는 뭐다? 전가가 안 되는 겁니다.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뭐가 일치되는 조세다? 담세자. 담세자란 얘기를 나오죠? 담세자가 뭐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부담자와 일치한다. 갑돌이가 납세자고 세금 부담도 을돌이다. 일치되죠? 즉 내가 부담하고 내가 세금을 납부한다. 직접세. 그래서 직접세는 세 부담을 하는 자. 을이 부담하고 뭐다? 이거 잘못됐네요. 을이 납부한다.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상 납세자와 조세의 사실상 부담자인 담세자가 밑줄 그어 일치하는 조세. 따라서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세. 밑줄 긋고 아니하는 조세를 뭐라 그런다? 직접세. 대표적으로 어떤 세금? 취득세. 내가 아파트를 사죠? 땅을 사면은 취득세를 내가 부담하고 내가 직접 납부한다. 직접세.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간접세는 뭐다? 간접세는 전가를 예상하고 만든 세금이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아니하는 조세. 자, 법상 납세자는 갑이야. 세금 부담은 누가 한다? 을. 그래서 일치되지 않죠? 즉 전가가 뭐다? 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조세의 부담 전가를 예상하고 입법된 조세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사회에서 부가세라 그러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잖아.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면 영수증 보면 부가세 포함. 그래서 10% 내가 부담하잖아. 납부는 누가 해줘? 사업자가. 자, 이렇게 해서 부담은 을이하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갑. 일치되지 아니하는 조세. 즉 원래 갑이 낼 거지만 을에게 부담시킨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간접세란 얘기가 나왔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세. 술 마실 때 술값 속에는 주세란 세금이 들어있죠? 부담은 누가 해? 술 마시는 자. 납부는 누가 해줘? 사업자가. 일치되지 않죠? 즉 전가되는 조세. 담배소비세. 담배 필 때 내는 세금. 담배값 속에는 담배소비세가 들어있어요. 부담은 피는 자가 부담해. 납부는 사업자가 해줘.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조세, 즉 전가를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세는 조세 저항이 없어. 그렇잖아요. 부가가치세. 세금 안 내는 것 같지만 뭐다?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됐잖아.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간접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다? 간접세는 뭐만 알면 된다? 부가가치세, 간접세. 부담은 내가 하고 납부는 사업자가 해주는 거죠.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다. 자, 06번은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7번은 별 하나 딱 붙이세요. 별 딱 붙이세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독립세와 부가세요. 부가세.
이 부가세는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세법에서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즉 독립세를 본세라고도 얘기해요. 본세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는 세금 1 플러스 1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1 플러스 1이 있죠? 그래서 지자체와 국가는 돈이 부족해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겠죠?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이거는 부가세는 줄임말이 아니에요. 본세와 함께 납부한다. 1 플러스 1. 본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부가세를 만들어서 20만 원을 더 걷어. 그럼 1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책 한번 볼까요? 독립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조세다. 그러다 대부분의 조세는 뭐다? 독립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부가세. 별도의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여기서 밑줄 그어 다른 조세가 뭐다? 독립세. 독립세 부과할 때 1 플러스 1. 이거를 국가지방자치나가 독립세액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럼 우리가 이 부가세는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농어촌 특별세, 박스에 별 붙이세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래서 부가세는 딱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혼자서는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럼 앞에랑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요? 농특세는 뭐다? 부가세다. and 뭐다? 국세다. and 뭐다? and 뭐다? 목적세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농특세는 부가세다. and 국세다. and 목적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다? 부가세다. 그리고 and 뭐다? 지방세다. and 뭐다? 부가세다.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는 따로 징수하는 독립세입니다. 여기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사회에서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부가세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줄임말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따로 납부하는 거예요. 10%. 근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어. 2개가 있다고요. 자, 그럼 본세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취득세 따로 납부하는 거죠. 등록면허세 따로 납부하죠. 재산세 따로 납부하는 거야. 따로따로.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 5개 양도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5개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독립세. 2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본세. 자,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뭐라 그런다? 부가세. 1 플러스 1.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어. 둘 다 함께 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농특세는 안 붙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고, 종부세는 농특세를 함께 징수하고 지방교육세는 징수 안 해. 양도세도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안 붙어요. 요렇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부분 이름만.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취득세 몇 프로, 지금은 알 필요 없어. 취득세는 뭐와 함께 납부한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딱 적혀 있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뭐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납부한다. 둘 다 붙어요. 왜 둘 다 붙어요? 이거는 뭐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본다. 둘 다 붙어. 등록면허세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붙어. 나머지는 하나만 붙어요. 하나만. 재산세는 지방세죠. 부가세는 지방세, 지방교육세가 붙어. 종부세는 국세죠. 농특세, 국세가 붙어. 양도세도 국세죠. 농특세가 붙어. 이렇게 하나씩만 붙어. 나머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어.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죠. 국세니까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다. 앤드 국세다. 지방세 하면 큰일 나요.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지니까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는 부가세다. 이렇게 흐름만 알아두면 되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08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별 딱 붙여요. 활동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것도 경제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제활동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조세도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취득, 양도 과정에서 관련된 조세와 보유 과정에서 과세되는 세금을 구분을 해야 된다. 아까 설명했죠. 단 기초니까 자, 취득 과정에서 관련된 조세는 딱 밑줄 그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기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과정이다. 취득 과정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음 코스로 들어가요. 지금 기초 강의.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보유 과정. 딱 두 개만 알아. 재산세. 딱 밑줄 긋고. 종합부동산세 두 개. 그 다음 3번. 양도 과정에서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개인이 파는 거죠? 그러나 사업자가 팔면은 뭐라 그래? 종합소득세 두 개. 그래서 6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로 6가지 세금을 구분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2쪽으로 넘어갑니다. 조세의 용어. 앞에서 일부 다 했다. 용어. 자, 세법. 자, 세법은 뭐다? 결국 뭐다? 읽어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 국민과 법인에게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 즉 조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세법. 법자가 들어가면 통틀어서 세법이다. 그럼 국세. 자, 국가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그래서 징수법, 조세특례 제한법, 다 법법, 다 이런 거 국세에 대한 법이란 얘기예요. 자, 지방세 밑으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징수로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국세도 여러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도 여러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요. 자, 23쪽 납세지. 자, 이에는 별 하나 딱 붙여요.
세지. 자,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이것도 출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자, 납세지란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며 관련된 조세자, 지방세 딱 세 가지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따라다녀. 왜? 그래야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걷어가죠. 그래서 주소지가 아니라 원칙이 뭐다?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세이므로 물건 따라다녀요. 소재지. 그 다음 국세. 자, 국세는 법인은 알 필요도 없고 국세는 대부분 인세입니다. 사람 따라다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요.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 세무서로 간다. 그래서 시험은 거주자. 뒤에서 배워요. 주소가 있는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죠.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 관할 세무서로 간다. 납세지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별 하나 딱 붙이고요. 과세 요건. 몇 가지라 그랬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은 뭐다?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세금의 종류에 따라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취득이란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그래서 이거를 과세 대상을 과세 물건, 과세 객체, 과세 대상. 그래서 소득, 재산, 행위 등을 과세 대상, 과세 물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이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죠.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묶어서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넘기면 나와 있죠. 소득세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절대 등록세라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뭐다? 취득 또는 등기등록이란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취득세는 뭐를?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다?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 취득세 납부. 시험은 세금을 배운다. 등기 신청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다? 소유권 이외. 이외를 취득했을 때 이외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럼 소유권이 아닌 것, 뭐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등기 신청을 해야죠. 이렇게. 그럼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내 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잔금이 끝나면 내 거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러나 소유권이 아닌 거는 뭐다?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이런 거. 소유권이 아닌 거죠? 이런 거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기초과정, 용어는 정리해야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합친 거야. 그럼 전세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이 달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행위, 소유권 관련 취득 행위, 즉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 다음 등록면허 소유권 이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등기 권리 중에 어디에 기재가 될까요? 등기 치면 갑구에. 갑구에 기재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그러나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하면 을구에 기재되는 세금이 대부분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법을 배울 때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 아닌 거는 등록세란 용어는 없어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구체적인 거는 강론 파트에서 들어가서 배우고 용어 정리만 하세요.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간다?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자, 납세자는 두 가지 용어를 합친 용어예요. 그래서 납세무자와 세법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지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납세자. 납세 의무를 지는 자. 그래서 납세자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징수 의무자로 구분한다. 자, 납세 의무자 속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개. 징수 의무자는 2개다. 하나는 뭐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있고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4개. 자, 징수 의무자는 몇 가지다? 2가지를 합쳐서 징수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본래의 납세 의무자. 세법에 의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자, 취득하면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고, 그 다음 소유권 아닌 거를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고, 재산을 소유한 자는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고, 소득을 얻었다. 그럼 얻은 자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죠? 자,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세금을 보증선 보증인이 있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네요. 자, 연대. 자, 연대는 뭐다? 하나의 납세 의무자에서 두 명 이상이 전액의 납세 의무자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 의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자를 뭐라 그래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의 뭐다? 납세 의무자와 공동 책임 의무가 있는 자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뭐다? 공동은 연대 납세 의무자의 연대.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되면
세금을 공동 책임 있는 자니까 고지서를 각각 보내. 고가. 그래서 아파트를 뭐다? 공동 취득하면 취득세를 뭐다?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 납세 의무자는 포인트가 뭐다? 공동 의무. 전체 세금을 책임지는 자다. 필요 없고요. 제2차. 그럼 제2차는 뭐다?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밑줄 가름하여. 그리고 연대는 밑줄 공동 의무. 그럼 우리가 법에서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규정되면 고지서를 각각 보낼 수 있어. 각각. 공동 책임이니까. 그러나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밑줄을 가름하여. 가름이 뭐다? 대신해서 어떨 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납세자가. 또는 능력이 없어. 그 능력이 있더라도 돈이 모자라. 그럴 때는 대신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연대, 꼭대기, 즉 본래의 납세 의무의 재산에서 체납 처분을 지방하여도 징수할 그 부족한 경우, 이제 부족한 경우는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 밑줄 부족분. 그러나 연대는 이런 거 없죠. 공동 책임을 지는 자. 그러나 제2차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가름해서 책임을 지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부족했을 때. 자, 밑에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4번. 26쪽에 4번 나와 있네요. 자, 4번이 뭐다? 4번. 반과로 2번에 보시면 징수의무자가 나왔잖아. 자, 징수의무자란 세법에 의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대리 납부의무자를 포함하고 국세의 경우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의 경우는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의무자. 자, 우리가 월급날 급여를 받죠? 급여를 받잖아요. 그럼 급여 줄 때 세금을 띄고 주잖아. 근로소득세를 띄고 줘요. 근로소득세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회사. 종업원이 월급날 세금을 일일이 세무서에 갖다 낼 수 없잖아요.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즉 징수편이 있는 자가 징수를 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죠. 자,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는 또 뭐를 띄어? 지방소득세. 이거를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징수의무자는 국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 세금을 띄고 주잖아. 그 소득세는 국세잖아. 원천징수. 지방세는 지방세니까 특별징수라 그래. 그럼 여기까지는 뭐다? 여기까지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는 내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회사가 해줘. 그래서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는 성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답해야 돼. 그러나 납세의무자 속에는 징수의무자를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고 말씀해야 돼요. 이해를 물어볼 때는 전부 포함하고, 그러나 이해를 물어볼 때는 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유는 성격이 다르니까. 이 네 가지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고, 이 녀석은 내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회사가 해줘. 그래서 이해를 물어볼 때는 전체를 말하고, 이해를 물어볼 때는 징수의무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답 필요 없고 앞으로 다시 한번 가요. 24쪽 박스만 알면 되는 거예요. 24쪽 박스 가운데 납세자는 전체. 그래서 납세무자는 납세무자 속에 징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 속에는 징수의무자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물어볼 때와 납세무자를 물어볼 때는 포함 제외를 정리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2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26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자, 3번 과세표준 아까 했죠? 과세표준이 뭐다? 세액을 산출하려면 과세표준이 결정돼야죠. 그래서 세액 산출에 직접적으로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이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수량이나 건수로 표시하면 뭐라 그런다? 종량세. 그래서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라 그랬어요.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그럼 과세표준 법조문이 뭐다? 법조문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가액이죠? 금액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수량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금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한 세금,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런다? 종량세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결정되죠? 그 다음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부담률. 그래서 종가세는 뭐를 곱해야 될까요? 정율세를 곱합니다. 비율, 율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와. 이렇게 율이 정해져 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26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세율. 세율이란 세액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비율로 곱하면 정율세 또는 금액을 곱할 수도 있죠. 금액으로 곱하면 뭐라 그런다? 정액세. 이렇게. 그래서 정율, 세율, 율자를 생략했죠. 액수를 곱하면 뭐다? 정액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서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비율이죠.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표시되는 세율을 뭐란다? 정율세율. 그래서 종가세는 비율을 곱해야 돼요. 그래야 이래가 나오고, 자, 2번 오른쪽 정액세율은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율을 말하며 종량세는 뭐를 곱한다? 정액세율을 곱해야 세액이 나와 액수가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얼마일까요? 6,000원. 자, 용어 정리 잘 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자,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등기 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자, 전세금액 3억이야. 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나요?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죠? 그럼 무슨 세금을 내야 돼? 등록면허세.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세금액. 전세금액이야. 그럼 전세금액이 얼마야? 3억.
그럼 3억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액으로 표시해냈으니까 종가세야. 그리고 세율은 법에서 정하죠? 법에서 정해. 그럼 이거 법에서는 몇 프로를 곱하냐? 0.2%를 곱합니다. 0.2%. 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세액은 얼마가 나와? 2, 3은 6. 6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20%. 20%면 6천만 원. 2%면 6천만 원. 그죠? 만약에 20%면 6천만 원. 2%면 600만 원. 0.2니까 60만 원이 나와.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가액에는 비율을 곱해줘. 이거를 표시 방법에 따라 뭐라 그래요? 정율세라 그래. 율이 정해져 있어.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자, 그럼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 말소 등기. 그래서 우리가 설정 등기할 때는 60만 원 등록면허세 납부했죠? 그럼 말소 등기할 때는 세부담을 덜어줘야죠. 또 60만 원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는 매 1건당. 건당, 건수로 표시하니까 뭐야? 종량세라 그래. 종량세, 건수. 한 건당 얼마를 거둬? 6,000원. 이거는 법에 액수가 정해져 있죠? 이거를 6,000원을 정액세율이라 그래요. 액수가 정해져 있다. 6,000원. 그럼 등록면허세는 얼마야? 6,0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액에는 비율을 곱해야 되고 수량 등에는 화폐 단위 금액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와요. 여기다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26페이지 제1 아래 나와 있죠? 정률세율은 뭐다? 퍼센트로 표시되는 세율, 종가세는 정률세율. 자, 오른쪽 정액세율 나와 있죠?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율, 종량세는 뭐를 곱한다? 종량세는 뭐를 곱해?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는 얼마를 걷어간다? 6,000원. 설정 등기할 때는 60만 원. 말소 등기할 때는 세부담을 덜어줘야죠. 6,000원. 그 다음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이거를 얘기합니다. 자, 정률세는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합니다. 비율을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이란 용어를 씁니다. 크기에 따라. 그럼 1번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우리는 비례세율. 그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뭐다?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야. 단일 비례세율. 출제 제외. 니은은 딱 별 표시예요. 차등 비례세율.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차등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자, 그 다음 초과누진세율은 뭐다?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거다. 이거를 초과누진. 네 글자로 줄여서 누진세율이다. 용어만 알면 돼요. 자, 세율. 이쪽은 과세표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 20%, 30%, 과세표준이 1억, 2억, 3억. 자, 그럼 과세표준이 1억일 때 법에서 정한 세율은 10%를 곱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일 때는 법에서 정한 세율은 20%를 곱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일 때는 법에서 정한 세율은 30%를 곱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초과누진세율. 그래서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걸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어떤 세금에는 누진세율을 곱하고 어떤 세율에는 비례세율을 곱할까? 이거를 이제 배우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몇 프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이 1억일 때도 10%, 2억일 때도 10%, 3억일 때도 10%, 이렇게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죠. 1억일 때도 10%, 2억일 때도 10%, 3억일 때도 10%,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됐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 비례세율도 변동되게 곱할 수가 있다. 그건 나중에 배워요. 그럼 우리는 누진세율은 뭐다?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에 곱하면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비례세율이라 그런다. 그래도 밑에 박스가 딱 나왔잖아. 별 붙여요. 세목별 세율 구조, 이거를 우리가 강론에서 배우게 돼요. 자, 취득세는 오로지 비례세율만 써.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이거는 별표시 딱 해. 등록면허세. 요건 배웠잖아.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를 곱한다? 0.2% 비례세율. 0.2% 이게 비례세율이잖아. 전세 금액이 3억이든 5억이든 1억이든 일정하게 0.2. 그러나 말소 등기할 때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당 얼마? 6,000원.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정액세율. 요거는 별표시. 그 나머지는 참고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과 정액세율을 함께 쓴다. 답이 5가지 이름 중에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면 28쪽. 자, 지방세. 지방세 세율 적용에 의한 분류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자, 중요한 거는 4번. 별 하나 딱 붙여. 자, 세액의 계산 방법. 결론이 뭐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계산해서 세액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럼 1번만 별 딱 붙여요. 2번, 3번은 지금 알 필요가 없다. 1번. 기초니까 1번.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했네요. 그래서 세법은 원래 어렵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나 어렵다 생각하면 공부를 못해요. 계속 반복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합격 점수까지 끌어올립니다.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완주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